당신은 어쩌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는 당신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면으로부터 파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으니까요. 때리지도 않죠. 대놓고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쓴다고 말할 수도 있죠. 당신이 자신에게 전부라고 확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죠. 당신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가까운 주변 사람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하고 나면 매번 당신은 마치 몸을 웅크리고 싶거나 사라지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망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불분명하지만 무거운 무언가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대화에서 빠져나오면 당신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가슴에는 냉기나 이상한 압박감이 있죠. 생각은 안개와 소음으로 가득 차 마치 낡은 라디오의 포맥 전파방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걸 스스로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합리화하려 하죠. 아마 오늘 그냥 힘든 날이었나 봐.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그냥 까탈스러운 거지. 다들 피곤하잖아. 다들 자기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어딘가 깊은 내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사는 그곳에서는 이런 감정이 스멀거립니다. 뭔가 잘못됐어. 뭔가 근본적으로 틀렸어. 당신 안에서 뭔가 부서지고 있어. 뭔가 중요한 것이, 뭔가 살아있고 빛나던 것이 죽어가고 있어. 매일매일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익숙한 찔림을 느끼고 이 영상을 꺼버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왜 매일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왜 기쁨이 그렇게 드문 손님이 되었는지, 왜 당신의 에너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흘러내리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당신은 이 느린 죽음을 사랑, 우정, 가족의 유대라고 계속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그 사람을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보호할 겁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그 사형 집행인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정상이라는 깨지기 쉬운 환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교도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압니다. 믿으시죠? 지겹도록 많이 봤으니까. 내 자신에게서, 내 주변인들에게서 처음엔 아냐, 걔가 나한테 뭘 잘못한 건 없어. 걔도 애쓰는 거잖아. 내가 문제인가 봐. 이따위로 생각하던 수십 수백 명의 인간들에게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시끄러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명백하고 거친 행동에 있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당신이 그 사람 곁에서 빠져드는 그 상태, 그 에너지장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유 없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내면을 파고드는 공허함, 자신과 자신의 감정, 욕구에 대한 비합리적인 수치심을 체계적으로 느낀다면, 그리고 이것이 마치 낡은 레코드판처럼 매 접촉 후 반복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독이 든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령 그 공기가 장미 향기를 풍긴다 해도 말이죠. 자, 이제 심호흡을 하십시오. 모든 잡념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깨끗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저는 당신에게 6가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치명적으로 정확한 징후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아무 데서나 떠들어대지 않는 인기 있는 글란체브, 광택, 나는 피상적인 게시물에는 쓰여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숨겨진 지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징후들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알아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직관, 바로 우주가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깨어나 봐. 도망칠 시간이야. 저와 함께 있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때로는 제때 본 영상 하나,
제때 들은 말 한마디가 당신이 이전의 고통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게 될 바로 그 다리, 바로 그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에너지, 파동, 보이지 않는 연결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과 기쁨, 영감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듯 그들의 에너지가 마치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독처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들의 명백한 공격성이 아니라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조종, 우리 이성이 너무 늦을 때까지 종종 알아채기를 거부하는 그 명백하지 않은 징후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한 샘에 독 한 방울이 떨어져 점차 모든 물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샘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독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발견으로 밝혀진 깊은 자기인식의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곁에 당신의 삶을 내면으로부터 파괴하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는 6가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징후들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의식과 에너지 상호작용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진정한, 각성, 일상적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도스투프노, 접근 가능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진실과 함께 당신을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징후들을 인식하는 방법과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종종 인질로 잡고 있는 그 파괴적인 죄책감 없이 이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입문식이 될 것입니다. 힘과 인식, 자유로 가득 찬 새로운 삶으로의 당신의 입문식입니다. 와의 이 명백하지 않은 징후들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양자 물리학과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고대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모든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도 특정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합니다. 당신이 독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저주파의 파괴적인 파동의 장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을 때 당신 자신의 에너지 시스템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꽃을 독이 든 토양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그것은 시들기 시작하여 색깔과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양자물리학의 접점에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조 디스펜사 박사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내부 환경이 우리의 외부 현실을 형성한다고. 만약 당신의 내부 세계가 비록 무의식적일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창조하고 사랑하고 삶을 즐기고 목표를 달성하는 당신의 능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독성 상호작용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뇌의 고대 생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는데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에 유용하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면역 체계를 억압하며 창의성, 계획,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고등 인지 기능을 말 그대로 차단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독성에 대한 반응으로 살기 시작하며 번영이 아닌 생존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인식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일단 당신이 이 미묘하고 명백하지 않은 신호들을 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눈먼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행복, 당신의 영혼을 위한 선택을요. 성장, 치유, 의식 확장으로 이끄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는 선택을요. 그리고 이 지식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다면 당신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징후들 중
첫 번째를 밝혀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교활한 명백하지 않은 징후는 특정 인과의 상호작용 후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설명할 수 없이 만성적으로 고갈되는 것입니다. 주목하세요. 저는 힘든 일이나 격렬한 운동 후의 육체적 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짧고 겉보기에는 무해한 대화 후에도 마치 당신에게서 배터리를 빼낸 것처럼 찾아오는 깊고 내적인 공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활기차고 힘이 넘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약간의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펌프가 당신에게서 모든 기쁨, 모든 열정,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레몬처럼 짜인 듯한 느낌입니다. 고대 신비가들은 이 현상을 에너지 흡혈귀 현상, 에네르게티체스킴 밤피리스몸이라고 불렀고, 생체 에너지 및 심리학 분야의 현대 연구들은 일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아니든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는 것을 점점 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미묘한 에너지 교환의 현실입니다. 두 개의 연결된 솟숇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의 물, 에너지, 수위가 낮다면 그것은 다른 하나를 통해 수평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갑작스러운 무기력증과 동기상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기쁘게 하고 영감을 주었던 것이 갑자기 모든 의미를 잃습니다. 계획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안개와 산만함, 집중하기 어렵고 생각이 얽히며 마치 당신의 뇌가 짙은 막으로 덮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결정조차 고문이 됩니다. 감정적 공허함 또는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과 피로감만 느낍니다. 또는 반대로 불안과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과 대화한 후 객관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위 거울 뉴런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상태가 독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오염시킵니다. 뚜렷한 원인 없는 신체 증상, 두통, 특히 태양신경총 부위의 몸에 무거움, 즉시 눕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욕구, 때로는 메스꺼움이나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독이 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 내적으로 공허하고 자신감이 없거나 끊임없는 내적 갈등, 결핍, 질투, 숨겨진 분노 상태에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영양 공급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수하고 밝고 고주파의 에너지가 그에게 이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징징거림.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고 당신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흡수하며 그 대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어줍니다. 강한 감정으로의 도발, 분노, 짜증, 원망, 연민, 이 모든 것은 그가 재충전할 수 있는 저주파 진동입니다. 비판과 폄하, 당신의 자존감을 낮춤으로써 그는 더 중요하다고 느끼며 당신의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드라마와 혼란 조성, 흐린 물에서 고기를 잡기가 더 쉽습니다. 드라마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살아있다고 느끼고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명백하지 않은 점은 독이 되는 사람 자신이 꽤 친절해 보일 수 있고 심지어 당신에게 칭찬을 하거나 가짜 걱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위장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관, 당신의 몸,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민감한 지표처럼 진동의 진정한 본질에 반응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대화한 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라톤을 뛴 것처럼 느껴지거나 마치 더러운 물통에 담갔다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조심해, 내 에너지가 위험해, 네 생명력이 새고 있어. 지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그 사람과 대화한 후 바로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논리적인 변명을 찾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내적 나침반이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 누출의 근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벗기기 시작한 양파의 첫 번째 신호, 첫 번째 껍질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밝힐 내용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행복,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전체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훨씬 더 미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파괴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독성 영향해에 있다는 두 번째 명백하지 않은 징후는 당신의 내면의 빛이 점진적이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희미해지고 당신의 진정한 고유성이 억압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특한 자아,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그 신성한 불꽃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 자신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꿈, 취미, 당신의 독특한 재능,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영혼을 노래하게 하고 기대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은 여전히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고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편리해지며 마치 당신에게 너무 작은 상자에 자신을 우겨 넣으려는 것처럼 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이 돌을 갉아먹거나 담쟁이 덩굴이 점차 건강한 나무를 감싸 햇빛을 빼앗는 것처럼 느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기 검열과 자기 표현에 대한 두려움, 비판, 조롱, 냉소 또는 단지 차가운 불승인을 두려워하여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기 전에 2번, 3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농담은 덜 대담해지고 당신의 의견은 덜 표현되며 당신의 아이디어는 말하지 못한 채로 남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입마개를 쓴 것 같습니다. 취미와 열정 포기, 이전에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채워주었던 것들. 취미, 당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 영적 수행. 이 점차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그녀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거나 조롱당하거나 또는 단순히 수동적 공격성이나 과시적인 고통의 흐름을 유발하여 기쁨을 위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발성과 직관적 흐름의 상실, 당신은 자신의 충동, 직관,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기를 멈춥니다. 모든 단계는 그녀가 뭐라고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또 다른 불만의 물결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점검됩니다. 삶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아집니다. 어색함과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 당신은 점점 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모습에 창백하고 왜곡된 복제품일 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꺼진 눈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색깔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 특히 자기애적, 통제적 또는 질투심 많은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의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빛, 당신의 개성, 당신의 기쁨, 당신의 성공, 이것들은 그들에게 단순한 자극제가 아니라 그들의 깨지기 쉬운 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들 자신은 종종 공허하다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며 당신의 빛은 그들 자신의 어둠을 더욱 강조할 뿐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묘한 폄하, 어휴,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정말로 그게 재밌어? 진심으로? 글쎄, 알잖아. 모두가 천재일 수는 없지. 수동적 공격성, 침묵, 한숨, 눈알 굴리기. 자신으로 있는 것이 그냥 견딜 수 없고 어색하고 부끄러워지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동이 속개 현상과 유사합니다. 한 마리의 개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그를 끌어내립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종종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당신을 배경으로 그들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만들려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빛, 당신의 고유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은 이 독이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이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의 음악을 듣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인의 독성, 타인의 두려움, 타인의 질투의 소음에 의해 묻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설명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만약 누군가 곁에서 당신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단순한 관계의 어려움이나 성격 마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으로부터의 SOS 신호, 구원을 위한 간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명백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표이며 당신의 자유, 당신 자신으로 있을 권리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징후는 당신을 보이지 않는 자기 기만의 사슬에 묶어두는 훨씬 더 깊은 조종 메커니즘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독성 관계에 덫에 걸렸다는 세 번째 명백하지 않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징후는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과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그의 파괴적인 행동에 의도치 않은 변호인, 옹호자가 됩니다. 그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거야. 그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어. 그래서 폭발한 거지. 그녀는 사실 좋은 사람이야. 배려심도 있고 단지 성격이 복잡해서 자기 감정을 다르게 표현할 줄 모르는 것뿐이야. 이런 사소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녀만큼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익숙한 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이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도구로 오염된 곳에 정상, 조화, 사랑의 환상을 필사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자기기만 메커니즘은 현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작동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관계가 파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은 우회로를 찾습니다. 피해 최소화 및 합리화. 당신은 상처 주는 말, 소리 좀 질렀다고 누구든 그럴 수 있잖아? 대신 나중에 사과했잖아. 일주일 후에. 잔인한 행동. 그가 내 아끼는 컵을 깼지만 그건 우연이었어. 그냥 화가 났던 거야. 차가운 무관심. 그녀는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 잊었을 거야. 을 경시합니다. 당신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찾습니다. 그녀의 과거에서 심층적인 원인 찾기. 당신은 당신의 가해자를 위한 정신 분석가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행동해. 왜냐하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질투하고 통제해. 왜냐하면 과거 관계에서 배신당했기 때문이야. 물론 과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의 현재를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기, 숨겨진 또는 명백한, 종종 다른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 뒤에는 무의식적이거나 심지어 강요된 죄책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 행동으로 그녀를 자극하는 걸까? 아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까다로운 걸 거야. 만약 내가 더 낫거나 똑똑하거나 아름답거나 인내심이 있었다면 그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고전적인 희생자의 함정입니다. 과거 또는 드문 좋은 순간의 이상화, 슬롯머신 증후군. 모든 것이 좋았던 그녀가 세심하고 배려심 있고 사랑스러웠던 몇 안 되는 에피소드에 매달립니다. 이 드문 승리는 당신이 계속해서 패배하는 전반적인 부정적인 그림을 무시하고 곧 잭팟이 터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계속 레버를 당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간헐적 강화라고 불리며 매우 강력한 중독을 형성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독성 행동을 정당화함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청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종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그의 방법이 통하고 당신이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의 경계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과 삶의 파괴의 공범이 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념,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현실, 내 파트셔너가 나를 끊임없이 모욕한다. 과 모순될 때 당신은 현실을 바꾸거나 떠나거나 신념을 바꿉니다. 아마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또는 그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정당화는 이 부조화를 완화하는 방법이지만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와 같은 의식의 대가들과 영적 스승들이 가르치듯이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현실을 당신의 희망, 두려움 또는 중독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왜곡할 때 당신은 자신과의 직관과의 존중과 건강한 삶에 대한 당신의 권리와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유지하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백한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정신,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라 경종입니다. 이것은 독이 이미 깊숙이 침투하여 당신의 인식과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것은 이미 치유와 명확한 시야 회복을 향한 절반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 독이 어떻게 더욱 교묘해져 당신의 가치의 본질을 공격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존감,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죽이는 네 번째 명백하지 않은 징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취, 감정, 생각, 가치에 대한 미묘하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인 폄하입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 라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 그런 일 없었어, 네가 다 꾸며낸 거야 만큼 명백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는 그에 못지않게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흰개미가 목조 주택을 갉아먹듯 당신의 자신감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크고 피 흘리는 상처로 합쳐지는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찌르기의 예술입니다. 성공과 성취 폄하하기, 직장에서 승진한 기쁨을 나누면 글쎄 그 자리에서는 누구든 할 수 있었을 거야. 거기엔 어려운 걸 없어. 또는 넌 그냥 운이 좋았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거지. 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는 더 미묘하게 물론 잘했어. 하지만 네가 만약 다른 무언가까지 했다면 정말 대단했을 텐데. 당신의 노력, 재능, 근면함은 마치 지워지고 무시됩니다. 당신의 승리는 하찮은 것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 무시, 경시 또는 조롱하기, 당신이 아프고 속상하고 무섭다고 말하면 넌 너무 예민해, 애 같아. 넌 모든 걸 과장해, 항상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아무 일도 없었어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부적절하고 중요하지 않고 어리석은 것으로 선언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아픈 곳을 찌르는 순진한 농담, 냉소, 놀림, 유머를 가장하여 당신의 자존감, 신념, 가치, 외모, 꿈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 분노, 눈물, 분개, 오해대해 농담도 이해 못해? 유머 감각이 전혀 없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모욕을 삼키게 만드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끊임없는 불필요한 조언, 개선, 건설적인 비판.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요청하지 않았고 결과에 만족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개선하고 단점을 지적할 방법이 있습니다. 드레스는 예쁘지만 이 색깔은 너를 뚱뚱하게 보이게 해. 아이디어는 좋지만 너는 이것과 저것을 고려하지 않았어. 이것은 당신이 결코 충분히 좋지 않다는, 항상 어떤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끊임없는 느낌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물론 당신에게 불리하게. 그런데 다른 여자, 남자의 이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항상 완벽해 보여. 그는 정말 성공했어. 이러한 비교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당신을 더 초라하게 느끼게 하고 불안감과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목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타당성, 생각, 감정, 성취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폄하하는 사람은 당신을 희생시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당신이 강하고 성공적이고 자신감 있고 행복할 때 그는 불편합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빛, 당신의 온전함은 그에게 자신의 내적 공허함, 불안감 또는 미실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을 폄하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더 낮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을 자신의 수준이나 그 이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것은 한 방울씩 돌을 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순진한 발언, 농담, 당신의 감정을 경시하는 것, 비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당신의 자존감에 작지만 정확한 타격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정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어리석으며 당신이 정말 너무 반응하고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작고 하찮고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로. 이것은 자존감 상실과 학습된 무력감으로 가는 직행로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걱정, 네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정직함,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위선은 싫어해. 또는 유머로 위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교묘하고 독이 든 왜곡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압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거짓, 이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 누군가 곁에서 당신이 점점 작아지고 당신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고 끊임없이 느낀다면 설령 그것이 최선의 의도에서 또는 농담으로 행해지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본질 자체를 오염시키는 독안개입니다. 그리고 이 안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훨씬 더 깊고 직관적인 함정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5번째 명백하지 않은 징후는 당신의 직관의 목소리.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논리와 이성을 위해 무시하도록 배운 바로 그 조용한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해서 또는 심지어 그와의 예정된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느끼는 설명할 수 없지만 끈질긴 불안, 내적 긴장 또는 단지 확산되고 만연한 불편함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걱정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중하고 미소를 짓고 심지어 즐거운 말을 하고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내면, 몸의 수준, 영혼의 수준, 당신의 에너지적 본질의 수준에서 당신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뭔가 거짓되다고, 뭔가 위협적이라고. 신체적 긴장과 신체 반응, 꽉 다문, 턱,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깨무니 마치 끊임없이 공격을 기다리는 것처럼 긴장되고 올라간 어깨, 빨라진 심장 박동 또는 반대로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 말하거나 삼키기 어려운 목에 던제어리, 뱃속의 나비들. 하지만 이것은 기쁨과 사랑에 빠진 나비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에 떨리는 날갯짓입니다. 손바닥의 땀, 설명할 수 없는 떨림, 그의 존재에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두통, 마치 당신 위에 돌을 올려놓은 듯한 가슴의 무거움. 당신의 몸은 이성이 논리적인 설명을 찾기 전에 반응합니다. 몸은 이성이 있거나 억압하려는 것까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만남을 피하거나 대화를 줄이고 싶은 강렬한 욕구. 당신은 만나지 않기 위해 어떤 핑계든 찾고 마지막까지 전화를 미루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 평소 경로를 바꾸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만남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기운이 빠지고 내적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안도감을 느낍니다. 기분과 분위기의 지속적인 스캔. 당신은 마치 레이더처럼 고도의 경계 태세에 있으며 그의 기분, 억양,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끊임없이 감지하려고 합니다. 폭발, 또 다른 수동적 공격성의 물결, 차가운 침묵
또는 냉소적인 찌르기를 피하기 위해 지금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안전한지 추측하려고 합니다. 지뢰밭이나 팽팽한 줄 위를 걷는 느낌. 당신은 잘못된 것을 말하거나 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예측 불가능하고 종종 당신의 행동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소를 유발했던 것이 오늘은 스캔들이나 며칠간의 무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할까 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대적이고 현명한 위험 경고 시스템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 우주적 지식의 장, 당신의 영혼과 당신을 연결하는 이 내적 나침반은 외부 감염과 그의 진정한 에너지, 그의 숨겨진 의도, 그의 파괴적인 잠재력 사이의 부조와 불일치를 느낍니다. 이것이 게빈드 베커가 그에 져서 두려움이라는 선물에서 생존 신호라고 부르는 것. 위험이 명백해지기 전에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도록 돕는 미묘한 단서들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직관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충실한 하인이다. 우리는 하인을 존경하고 선물을 잊어버린 사회를 만들었다. 우리에게 논리, 사실, 외부 현상에만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미묘하지만 틀림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아무 증거도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직관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관은 압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 특히 교묘한 조종자들은 종종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 감정적 롤러코스터에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오늘은 그가 매력, 보살핌, 관심 그 자체이지만 내일은 얼음벽, 비판, 폄하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당신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빠뜨리고 신경계를 고갈시키며 안전감을 파괴하고 자신의 현실 인식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고전적인 기법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과 영혼이 이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이 끊임없는 불안을 통해 위험이라고 외치고 있다면 제발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도한 민감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 당신의 생명력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장, 그의 진동, 그의 의도가 당신의 안녕, 당신의 건강, 당신의 빛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를 지금 바로 살펴볼 것이고 그것은 가장 무겁고 가장 숨막히는 부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6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명백하지 않은 징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존재하지 않는 죄에 대한 끝없는 속죄,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 관계에서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는 끊임없고 만연하며 비합리적인 죄책감입니다. 무엇을 하든 당신은 항상 충분히 좋지 않고 항상 무언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항상 이 사람이나 관계 전체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책감은 당신의 두 번째 자아가 되어 당신의 생각, 행동,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 그녀의 기분과 감정에 대한 죄책감. 만약 그 그녀가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면 당신은 어떤 증거도 없이 자동적으로 죄책감을 떠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 그녀를 화나게 했어. 아마 내가 더 세심했어야, 인내심 있었어야, 조용했어야 했나 봐. 당신은 다른 성인의 감정 상태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그 그녀의 문제, 실패, 미실현에 대한 죄책감. 당신은 그의 경력 실패, 내가 그를 더 지지했더라면? 재정적 어려움, 내가 덜 썼더라면? 건강 악화, 내가 그를 더 잘 돌봤더라면? 미실현된 야망, 내가 그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어. 에 대해 책임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의 책임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의 필요, 욕구, 경계에 대한 죄책감. 당신은 자신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경계를 주장하거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할 때 휴식, 취미 시간,
친구와의 만남, 부끄럽고 어색하고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파트너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그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이기적이고 부적절하고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종종 말하지 않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당신은 어떤 암묵적이고 모호한 좋은 아내, 여자친구, 딸, 친구의 이상에 부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느끼며 이 이미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극심한 무능함, 실패, 죄책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마치 A+를 받을 수 없는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 같습니다. 떠나거나 상황을 바꾸고 싶은 욕구에 대한 죄책감. 이 관계를 끝내거나 적어도 관계의 역학을 심각하게 바꾸려는 생각만으로도 엄청난 죄책감 발작을 일으킵니다. 내가 어떻게 그녀를 버릴 수 있겠어?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 없이는 망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끔찍한 사람이 될 거야. 독이 되는 사람들, 특히 수동적 공격성, 숨겨진 조종, 자기애적 특성에 스크론한 기울어진 사람들은 죄책감을 교묘하고 거장처럼 다룹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무기이자 주요 통제 도구입니다. 그들은 다음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숨, 고통스러운 표정, 침묵의 질책, 당신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아프고 외롭다고 과시합니다. 간접적인 비난과 암시. 물론 내 맘대로 해. 내 생각은 하지 마. 난 어떻게든 괜찮을 거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이 하는데 넌 당신이나 이 관계를 위해 그들이 치른 희생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 당신에게 영원하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여기서 당신은 항상 배려심이나 헌신에서 뒤처집니다. 그런데 이름은 자기 파트너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상황의 희생자 또는 당신의 배은망덕함의 역할을 연기하기, 당신을 괴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당신은 쉽게 조종당합니다. 당신은 이 숨 막히고 좀먹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양보든 하고 자신의 이익, 시간, 에너지, 건강을 희생하고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의지를 따르는 순종적인 실행자, 타인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가 되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삶을 잃게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과 같은 영적 스승들과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죄책감은 가장 저주파적이고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후회,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고 바로잡고 싶을 때와는 다릅니다. 비합리적인 죄책감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신념입니다. 그것은 기쁨, 창의성, 사랑, 자존감의 원천과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과거에 자기 비난 상태에 머무르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숨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는 나쁘다, 나는 틀렸다, 나는 영원히 빚지고 있다, 나는 가치 없다는 끊임없는 배경적인 느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당신에게 강요된 깊이 뿌리 내린 프로그램, 당신 시스템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바로 인식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성인의 행복, 기분, 선택,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100%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책감을 교묘하게 조장함으로써 이 책임을 체계적으로 전가하려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오글루시틸의 시레나 지휘청이 터질 듯한 사이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6가지 명백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징후들을 알고 그것들이 어떻게 얽혀 독성 거미줄을 만드는지 볼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책감으로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이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답변은 당신의 구명조끼, 새로운 삶으로 가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6가지 모호하지만
그토록 명확한 징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의 상황, 당신의 관계, 당신의 고통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익숙함에 움츠러들었고 이성은 필사적으로 확인이나 반박을 찾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십시오.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과 고통의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식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얻은 지식은 선고가 아니라 당신의 해방, 당신의 변화, 당신 자신으로의 회귀를 향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 나는 이것을 본다. 나는 이것을 느낀다. 하지만 어떻게 떠나야 할까?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야 할까? 어떻게 이 끔찍하고 마비시키는 죄책감, 이 끈적끈적한 두려움, 이 고통스러운 애착을 느끼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답 없이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최고지성,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에게 문제와 도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도구와 힘도 항상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감정적, 에너지적, 영적 감옥에서의 탈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단계별로, 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과 가장 큰 연민으로 자신의 삶, 에너지, 기쁨, 빛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당신의 새로운 교도관이 되지 않고 지혜와 힘으로 변화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식의 고통을 행동의 힘으로 당신의 자유를 향한 양자 도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지와 열린 마음을 모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몇 분이 당신의 남은 삶 전체의 궤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성, 유대로부터의 해방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영혼의 신성한 마라톤입니다. 이것은 개척자의 용기, 현자의 인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당신의 일부에 대한 가장 깊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죄책감은 이 감옥의 문을 지키는 주요 파수꾼이며 교활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마지막 힘까지 소진하며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빛, 새롭고 삶을 긍정하는 신념,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6가지 단계, 6가지 열쇠가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에서 문을 하나씩 열어줄 것입니다. 1단계, 현실의 급진적 인정 및 타인의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인식,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독성이 있고 조종적이고 불행하다는 것에 대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 진동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그렇게 행동하기로 선택한 것,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책임, 그의 내적 프로그램, 그의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를 고치거나 구하거나 바꾸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속담처럼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익사자를 위한 구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화 멈추고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기. 현실 왜곡에 대해 이야기했던 3번 징후를 기억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 내적 정당화의 흐름을 멈추십시오. 적어도 자신에게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부르십시오. 조종은 복잡한 성격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폄하는 정직함이 아니라 폄하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그런 사랑이나
그는 그냥 다르게 할 줄 모른다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입니다. 설령 현실이 처음에는 너무 가혹하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장밋빛 안경을 벗으십시오. 부처가 말했듯이 세 가지는 오래 숨길 수 없다. 태양, 달, 그리고 진실. 진실이 당신의 상황을 비추도록 허용하십시오. 이것은 내 짐이 아니다. 실천. 익숙하고 숨 막히는 죄책감이 들거나 독이 되는 사람이 당신에게 그것을 강요하려 할 때 심호흡을 하고 안전하다면 큰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 그러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그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기로 한 선택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내 짐이 아니다. 마치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와 책임이 담긴 무거운 배낭을 물리적으로 벗어던지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내적 진실이 될 때까지 해방의 만트라, 화건처럼 반복하십시오. 2단계, 내적 지지대 강화 및 신성한 자존감 회복.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기, 창조주의 불꽃. 독성 관계는 산처럼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진정한, 신성한 자아와의 연결을 좀먹습니다. 기억하는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이 역할, 이 고통, 이 관계를 넘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무엇을 꿈꿨습니까? 당신 안에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잠자고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 비상의 느낌,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문제 분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일기를 쓰십시오. 당신의 생각, 감정, 욕구, 꿈, 통찰을 기록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십시오. 당신을 당신의 영혼과 연결하는 일을 하십시오. 신성한 힘과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확언.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당신의 세포 기억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진동 코드입니다. 나는 우주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랑, 행복, 풍요를 받을 가치가 있고 존엄하다. 내 감정은 중요하고 존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현실의 창조자이며 기쁨, 평화, 조화를 선택한다. 나는 강하고 현명하며 어떤 도전이든 은혜와 용이함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아침의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면서 저녁 잠들기 전에 약함, 의심 또는 두려움의 순간에 그것들을 말하십시오. 몸의 모든 세포에서 그것들의 진동을 느끼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새로운 기도가 되도록 허용하십시오. 당신의 성취와 신성한 자질의 성소 만들기. 종종 독이 되는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 생긴 내적 비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 독특함을 잊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공책을 가져가거나 파일을 만들고 인생에서 성취한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배웠거나 맛있는 저녁을 요리했거나 누군가를 도왔거나 두려움을 극복한 것과 같이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그런 다음 당신이 나타내는 모든 긍정적인 자질, 재능, 능력과 개발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매일 이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특히 우울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정기적으로 다시 읽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보물창고, 자존감을 위한 응급처치 키트, 당신의 신성한 본질에 대한 알림입니다. 3단계, 강력한 에너지 보호막 생성 및 신성한 경계 설정. 에너지 보호, 시각화, 빛과 힘의 고치. 독이 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전에 아직 불가피하다면 또는 그의 부정적인 영향을 느낄 때 심지어 멀리서도 또는 단순히 아침에 하루를 준비하면서 자신 주위에 강력한 에너지 보호막을 만드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눈을 감고 몇 차례 심호흡을 하십시오. 지구 중심에서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 올라와 발로 들어와 온몸을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우주에서 모든 것의 근원에서 눈부신 빗줄기, 황금색, 흰색, 보라색, 당신에게 더 가까운 색과 내려와 당신을 감싸고
몸 주위에 빛나고 뚫을 수 없는 고치나 구체를 만든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고치는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낮은 진동, 모든 조종과 통제 시도를 반사하고 순수한 사랑, 빛, 긍정적인 에너지만 안으로 통과시킵니다. 이 신성한 에너지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고 느끼십시오. 이 수련은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동도 높입니다. 물리적, 감정적, 정신적 경계, 당신의 신성한 영역.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경계는 당신을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세상에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대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당신 성격의 신성한 경계입니다. 물리적, 당신의 개인 공간, 당신의 몸, 당신의 시간. 너무 가까이 서지 마세요. 지금은 포옹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지금은 통화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해요. 감정적,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며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화난 건 알겠지만 나한테 화풀이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일 때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문제에 공감하지만 내가 당신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would-be 정신적, 당신의 생각, 신념, 결정.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내 의견은 달라요. 이 주제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어요. 조언 고마워요. 생각해 보겠지만 결정은 내가 할 거예요. 불편하거나 당신의 가치관에 어긋나거나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이며 오래된 프로그램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킬 때마다 당신의 내적 힘은 커질 것입니다. 회색 바위 방법, Gray Rock Method, 조종자 무력화. 직접적인 경계 설정이 공격성이나 조종에 확대를 유발한다면 회색 바위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길가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돌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조종자에게 최대한 지루하고 감정이 없고 예측 가능하고 흥미롭지 않은 대상이 되십시오. 단답형으로 감정 없이 대답하고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도발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그 그녀에게 어떤 감정적인 먹이도 어떤 미끼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조종자는 당신에 대한 관심을 잃고 다른 희생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는 현명한 전술입니다. 4단계, 탈출 계획 및 신성한 지원 그룹, 구축, 단절 또는 거리 두기, 충동적인 행동이 아닌 의식적인 과정. 특히 장기간이거나 깊은 관계라면 독성 관계에서 하루아침에 떠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감정적,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십시오. 만약 직장 동료라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다른 직장이나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찾고 독성 행동의 사례를 기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만약 친척이라면 안전한 거리를 정하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가족 드라마에 휘말리지 말고 조종적인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파트너라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며 전문가, 심리학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안전망, 재정적, 주거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불확실한 나중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자유는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원 그룹. 당신의 상황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줄 친척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을 비난하거나 독이 되는 사람을 정당화하거나 걔는 그렇지 않아, 네가 과장하는 거야. 불필요한 조언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공감과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독성 관계 및 그로부터의 탈출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코치에게 문의하십시오. 정서적 학대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겪고 있으며 상호 도움은 엄청난 힘입니다. 재정적 및 생활적 독립, 당신의 자유의 기초, 해당되는 경우 만약 당신이 독이 되는 사람에게 재정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독립을 향한 구체적이고 작은 단계라도 밟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직업이나 부업을 찾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수입원을 만들거나 별도의 주거지를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방향으로의 모든 단계는 당신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해방을 앞당길 것입니다. 5단계, 죄책감과의 깊은 작업, 재해석, 변화 및 자기 용서, 비합리적인 죄책감, 학습된 반응, 조건 반사. 이 맥락에서 당신의 죄책감은 실제 잘못에 대한 양심의 건강한 신호가 아니라 교묘하고 단연간의 조종과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배웠듯이 당신은 다시 배울 수 있고 이 악순환의 조건 반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인가? 책임 구분하기. 죄책감의 물결이 덮칠 때마다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자문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누구의 책임인가? 내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나쁜 짓을 했는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는가? 실제적인 해를 끼쳤는가? 아니면 지금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려 하고 나를 의무감을 느끼게 하고 나쁘고 틀렸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인가? 자신의 실제 행동에 대한 건강한 책임과 타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강요되고 독성 있는 죄책감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깊은 자기 연민 실천 크리스틴 네프에 따르면 자책하고 실수나 너무 오래 참았다고 자신을 비판하고 꾸짖는 대신 같은 상황에 처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대하듯 자신에게 부드러움, 친절, 이해, 연민으로 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야,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했다니 정말 안타깝다. 정말 힘들었고 너는 그 순간 네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너는 사랑, 평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죄책감 돌려주기와 해방의식. 마음속으로 또는 이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모든 것을 종이에 적은 다음 그 목록을 의식적으로 태우거나 변기에 흘려보냄으로써 이 죄책감을 당신에게 강요한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말하십시오. 이 죄책감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투사, 너의 조종, 너의 책임이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돌려준다. 나는 이 짐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택한다. 자기 용서, 치유의 열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더 일찍 떠나지 않은 것, 그렇게 자신을 대하도록 허용한 것,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그 순간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원으로 행동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용서는 깊은 치유와 성장의 문을 엽니다. 10단계, 영혼의 상처, 치유 및 새로운, 빛나는 현실의 의식적인 창조. 시간이 약이지만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치유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심화시킵니다. 잃어버린 시간, 파괴된 희망, 이루어지지 않은 꿈, 이 관계에서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일부에 대해 슬퍼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이것은 치유의 자연스럽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만큼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 슬픔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변화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새로운 의미, 기쁨, 빛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십시오. 독성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는 에너지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공간이 생깁니다. 의식적으로 이 공간을 당신의 영혼을 키우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새로운 취미, 창의성, 학습, 영적 수행,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자원봉사, 여행.
독성이 있을 시간과 장소가 없는 삶을 만드십시오. 실수가 아닌 교훈, 잿더미에서 얻은 지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신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을 헤아릴 수 없이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의식적으로 만든 가치 있지만 매우 어려운 교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관계에서 어떤 주요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것들이 당신 자신, 다른 사람들, 경계, 사랑, 자존감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새로운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에 당신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입니까? 이 교훈들을 기록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와 힘을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해방을 향한 모든 작은 발걸음, 조종에 대한 모든 아니요,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랑의 표현, 이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감사하고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구하고 당신의 신성한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옛 삶의 잿더미에서 더욱 아름답고 강하게 부활하는 불사조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구도자들이여, 이 길은 쉽지 않고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퇴보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의심도, 두려움도,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다른 쪽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자유롭고 강하고 빛나고 당신의 근원과 연결된 당신이, 그리고 이 길에서의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크고 깊고 그리고 바라건대 변화를 가져오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빛을 가진 영혼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드라마의 무대 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오염시키고 생명 에너지를 훔치는 독에 명백하지는 않지만 그토록 파괴적인 징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독성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숨 막히고 마비시키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으로의 회귀를 향한 6가지 신성한 단계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많은 생각, 많은 감정,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훌륭합니다. 그것은 깊은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오늘 얻은 지식은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결단력, 용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소중히 물을 준다면 당신의 새롭고 행복하고 빛으로 가득 찬 현실이라는 강력하고 꽃피는 나무로 자라날 인식의 씨앗입니다. 모든 시대의 위대한 현자들과 영적 스승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오늘 당신은 단순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도구를 얻었고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 동의를 철회하기 위한 열쇠를요. 조종의 아니요, 폄훼 아니요, 에너지 흡혈귀 현상의 아니요, 두려움과 죄책감 속의 삶의 아니요 라고 단호하고 의식적으로 말하기 위한 열쇠를요. 당신 자신, 당신의 감정, 욕구, 꿈, 신성한 빛에게 크고 기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예 라고 말하기 위한 열쇠를요. 이것이 당신 주변의 세상이 마법 지팡이 한번 휘두르는 것으로 즉시 변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깊은 진동 수준에서 변할 때, 당신의 에너지, 의식, 조립 지점이 변할 때, 그때 당신의 현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상태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 다른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벽과 장애물만 보았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신성한 걸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색깔, 어떤 빛, 어떤 음악으로 그것을 채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이것을 겪었고 겪고 있으며 그들의 진정한 힘, 그들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지혜, 사랑, 강인함, 신성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렸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의도된 것이라고 느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 안에 희망이나 결단의 불꽃을 지폈다면, 저는 당신에게 3가지 작지만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첫째,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감사, 당신의 에너지가 이 생명처럼 중요한 지식이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어쩌면 출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추진력이 되게 하십시오. 둘째, 저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기, 이 신성한 공간에서 우리는 함께 인간의식의 깊이를 계속 탐구하고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진정한 행복, 조화, 자기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십시오. 독성의 어떤 명백하지 않은 징후가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습니까? 당신의 해방을 향한 첫 번째, 비록 가장 작을지라도 어떤 단계를 오늘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밟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이야기, 생각, 감정, 이것은 이 길을 걷는 다른 구도자들에게 귀중한 지원이자 빗줄기입니다. 여기에 힘, 이해, 치유, 상호 영감의 강력한 장을 만듭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힘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귀중하고 독특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떤 어둠도, 어떤 독성도, 어떤 조종도 당신의 내면의 빛을 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유, 당신의 진정한, 신성한 본질을 향한 여정은 내일,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우주 모든 빛의 힘들이 당신을 지원하고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의 부활을 축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한한 인식과 진심 어린 변화의 공간에서 새로운 밝은 만남까지